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적은 금액대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들, 세 단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님들이 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공급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빌라 값이 두세 배 뛰는 적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기다렸다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한다라면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올 6월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이 재건축 단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재건축인데 왜 재건축이 그동안 안 됐을까? 바로 이 세 가지의 규제 때문입니다. 이 재건축이 가장 처음으로 출발할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데요. 이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면서 집도 비싸게 못 팔겠습니다.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 돈까지 다 걷어가겠다. 그러니 재건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져야지만이 재건축이 쉽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여야 후보 중 한 분은 없애겠다고 하고 한 분은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50%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확실하게 이제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부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 70%에서 80%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이거를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 될 것 같은데요. 두 후보마다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도 중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이 재개발이 지정됐을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은 지정되는 시점이 뭘까요? 바로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의 지정입니다. 재건축이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50% 오를 것으로 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가 되면 20%, 재건축 초과이익 완수가 완화가 되면 30% 정도 오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 완화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이 완화가 돼서, 즉 이 위에 있는 아직 완화가 되지 않은 단지들이 완화가 된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 순간에 재건축 수익이 50% 가까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시점 안전진단이 안 됐는데 요번에 될 그런 단지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선거 이후에 가장 재테크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어떻게 완화가 될까? 바로 이 안전진단이 굉장히 강화가 된 과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전진단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2차 정밀안전진단, 바로 적정성 검토죠. 이게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이 세 단계를 다 통과해야지만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비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류 전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붙었어요. 그런데 이 적정성 검토에서 면접이라고 보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주관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네요. 웬만한 단지는 다 빠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를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정밀안전진단만 통과되더라도 이제는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차 정밀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던 단지들이 이제는 선거 이후 재건축이 완화를 시켜주면 무조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바로 단계가 넘어선다는 거죠.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됐다가 통과되면은 수익의
50%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놓고 마지막 벽인 이 적적성 검토에서 탈락된 단지들, 대표적인 서울의 9개 단지들을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이 규제가 완화가 돼서 안전진단 통과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목동 9단지, 또 11단지, 광장국동 고덕 9단지, 불광 미성, 신월 시형, 신길 우성 3차, 그리고 태릉 우성 아파트, 그리고 오류 동부그린 아파트들이 낙마를 했었거든요. 이제 통과가 되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은 금액대에 쉽게 매수할 수 있고, 또 주변 지역 시세 대비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좀 더 적은 금액대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들, 세 단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바로 불광미성과 신월 시형, 그리고 신길 우성 3차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완화가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베스트 3로 저는 이 세 개의 단지를 꼽아봤는데, 이 세 단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단지는 바로 신길동에 있는 신길 우성 3차 아파트입니다. 신길 우성 3차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베스트 3에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입지를 보자면 바로 신풍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강남 가기 편하고, 또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서울의 업무 중심지 두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인데, 바로 이 3차 옆에 신길 우성 2차와 우창 아파트가 지금 현재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평형대 시세가 평균 10억에서 11억대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성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2평형대 시세가 7억 8천 정도 시세를 하고 있고, 한참 1차 정밀안전지대가 통과됐을 때 시세가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적정성 검토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강보합세로 시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적정성 검토가 통과되고, 즉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게 되면 7억 8천대의 금액대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10억에서 11억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즉 아직 7억 8천대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이고, 또 안전진단이 통과됐을 때 충분히 2, 3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베스트 3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미성아파트를 꼽겠는데요. 이 미성아파트도 한참 안전진단이 진행되다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이 된 단지거든요. 근데 한참 진행될 때 25평형대 시세가 바로 한 9억대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탈락이 딱 되고 나자마자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가 빠졌냐? 지금 현재 시세가 8억 1천만 원 정도니까 대략 9천에서 1억 정도가 시세가 빠진 겁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돼서 안전진단을 이제는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만 들리더라도, 통과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1억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꼽게 됐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연신내역이 앞으로 GTX가 들어서는, A노선이 들어서는 그런 굉장히 강남이라든지 용산, 구도심을 갈 수 있는 천혜의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 지역 재개발과 함께 연계가 돼서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면 대규모 대단지, 뉴타운급 대단지 이상으로 굉장히 큰 대단지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만큼 사전에 가격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가 미성아파트다 보니까 두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신월동에 위치해 있는 신월 시형 아파트를 꼽았는데요. 신월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평짜리 아파트가 7억 2천만 원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해당 단지를 왜 선택하게 됐느냐? 서울에 비슷한, 즉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20평형대의 이 재건축 예정 단지의 평균 시세가 8억 중반에서 9억대 정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신월 시형 아파트는 7억 초반, 7억 2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단순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바로 용적률이 132%로 굉장히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용적률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축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른 단지들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월 시형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 신월 시형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목동선 경전철이 앞으로 계획돼 있고, 경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역세권 단지로 바뀌는 단지가 바로 신월 시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교통도 해소가 되고 평균 금액대보다도 저렴한 금액대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용적률이 낮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선이 마무리되고 인수위가 진행되면 5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즉 대선과 이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된 6월 이후 시점에는 공약으로 내놨던 부동산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코앞에서, 즉 적적성 검토에서 탈락했던 이런 단지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이런 베스트 3 단지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이 재건축 완화가 진행됐을 경우에 어떤 단지들을 살피는 게 좋을지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